자,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11시 종목편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이 올랐는지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식 초보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그냥 재테크 좀 해보려고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북한 이슈도 터지고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제 북한 이슈도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고 투자자분들, 시청자님들 모두 걱정이 많으시죠. 네, 일단 지난 3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야심차게 고려아연을 매수했습니다. 37만 1,500원에 매수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안전자산인 금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채민아. 아유, 우리 집 얼마 전에 차 팔았잖아. 좋은 차. 근데 남편이 그 회사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차도 필요 없고 그 회사 차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서 아이고, 우리 차 필요 없다고 차 팔았는데 아이고, 그런데 말이야. 이 인간이 그 돈 가지고 은을 샀어. 은, 실버. 그거 요즘 너 알지 모르겠는데 은바라고. 알아? 그 은바를 사가지고 말이야. 아유, 어이없어서 그 나한테 좋은 가방이나 사주지 말이야, 이 사람이. 아, 그 금바 친구 은바 말하는 거지? 그 실버바? 아, 근데 그걸 어디다 둬? 장롱에 숨겼나? 아니면 이불 속 깊이 숨겼나? 이 사람이 그래서 금고도 샀어. 어머. 은바보다 더 비싼 금고를 사왔단 말이야. 아유, 어차피 그 돈 남편이 알아서 잘 굴리기로 한 건데, 아유, 골드바면 가볍고 좋잖아. 여러모로 좋을 텐데 은바 사올지 누가 알았겠어. 아유, 이게 금고 때문에 집이 좁아졌어. 아유, 징글징글해.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얘. 아유, 진짜. 생각해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부 나타나면서 현금이나 금을 넣어둘 금고가 꽤 팔린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백화점의 금고 판매장에선 5만 원권으로 최대 16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백만 원짜리 금고가 매달 수십 개씩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제 친구가 하나였던 거예요. 채민아, 근데 너 얼마 전에 금 샀다며? 아,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난 금 아니고 주식을 조금 샀지. 아유, 그랬구나. 근데 어떻게 좀 재미 좀 보니? 아, 나 물어보진 마. 고려아연, 제가 매수한 이후 쭉쭉 내려가면서 지금 10% 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금 소장 가치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은 돈과 비례하니까 돈의 가치가 무한대라면 금의 가치도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님, 고려아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 장기적으로 보고 산 건데 그냥 정리하고 금이나 사야 되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아연이에요. 예, 아유. 제가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한 종목은 고려아연이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37만 1,500원, 비중은 30%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대표님, 이 종목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매수하시고 이제 주가가 빠지면 그것처럼 바로 속상한 게 없죠. 이제 네. 바로 좀 올라줘야지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아마 바로 빠지기 시작하셔가지고 손 쓰실 겨를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려아연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요. 이 고려아연의 주가는 금 가격과 같은 비철 금속의 가격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3, 4년 전이었죠. 2010년과 2011년에 그때 당시 이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려아연의 주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고려아연을 매수하시는 경향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아연 입장에서 금과 은 관련된 매출 비중이요. 뭐 한 100%, 90% 이런 비중이 아니고 한 45% 수준입니다. 아주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자, 회사 이름처럼 아연 그리고 납이라고 할 수 있는 연 쪽에서의 매출이 42%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매출 구조는 비철 금속의 전반적인 시황에 따라서 이 주가가 실적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 금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비철 가격이 횡보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고려아연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약간은 주춤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 이슈도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각의 증권사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다. 뭐 그런 얘기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비철금속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 2분기의 초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염려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려 아연에 대해서는요. 투자 비중 30% 너무 많습니다. 투자 비중 축소하시는 것이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의 경우에는 금, 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최근 금은 가격 힘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 축소해 나가면서 좀 손실을 줄여나가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전문가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파이더 종목 상담 이데일리온 손대상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려 아연이고요. 매수 단가는 37만 1,0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그 실적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그 상반기였죠. 1분기에 아연과 연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금과 은 가격이 한 3에서 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 외에도 연설비 보수로서 연이라든가 귀금속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점이 동사의 실적이 더 상승할 것을 좀 제한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환율 문제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역시 시차를 두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 설비 보수가 완료가 되면서 판매량이 1분기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철금속이랑 귀금속 가격이 만약에 약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같은 경우 1분기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실적 하향 조정성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철 금속의 가격 약세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함께 달러 강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철 금속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래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던 대로 매출 비중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고려아연의 매출 비중이 2012년 말 기준으로요. 은이 43%, 아연이 24%, 연이 14%, 금이 7% 정도예요. 그래서 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고려아연의 가격 역시 긍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부문으로 보게 되면 2012년에 그 2011년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서서히 다시 한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2,985원, 2013년에 35,716원인데 일단은 2011년보다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요. 2011년에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5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 10월에도 5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한 48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물량 줄여주시고요. 이탈가가 28만 원입니다. 박스권 하단이라는 얘기겠죠. 28만 원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목표가는 50만 5천 원에서는 역사적인 고점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유지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인 추세로서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박스권 하단 부분인 28만 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제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들고 나가자. 최종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분 50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려 아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은 의견이 엇갈렸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해 나가자라는 의견을 세워주신 반면에 손대상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나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양한 의견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블랙박스 이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또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3거래일 연속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이러한 급락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박스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 11시 종목 편제